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대만이 그동안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강공 모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당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대만이 근래에 없었던 행동들을 당차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무슨 배경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만은 우선 이번 달에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중에 유엔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교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이달 14일부터 열리는 제76회 유엔 총회 기간에 대만의 유엔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서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대만의 중앙통신이 3일 보도를 한 겁니다. 대만은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동안에 대만 인구가 2,350만 명인데 이걸 유엔 체제에서 부당하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문제는 대만의 이런 움직임이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려고 하는 외교적 방침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이죠. 대만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의 국가들이 호응할지도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지난해는 대만과 수교를 했던 15개 나라 가운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거의 발언하지 않는 바티칸을 제외하고는 14개국이 이런 방식으로 대만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숫자들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대만은 이런 외교적 움직임과는 별개로 중국의 대만 공격을 가정해가지고 방어훈련도 하고 있고 또 중국을 역습해서 공습하는 훈련까지 실시하기로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8월 31일 대만이 매년 실시하는 항광훈련, 올해는 이제 13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데요. 이 항광훈련에 때를 맞춰서 오는 9월 15일 중국 남동부 푸젠성의 바로 코앞에 위치한 진먼섬하고 금문도라고 그러죠. 진먼섬과 마추섬에서 중국을 향한 공습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만은 또 이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타이중에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타이중의 칭수이 지역은 중국 푸젠에서 한 2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치한 숭펑3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중국군의 침투를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만군의 이번 초음속 대함 미사일 기지 건설은 4개에서 5개의 기동 미사일 중대 신설, 그리고 신형 숭펑2 미사일 36기 구매, 또 기존 숭펑2 미사일의 개량화 방안이 포함된 쉰레이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이 대만군의 이 대중국 작전 능력이 훨씬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만은 국방 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3% 올린 3,726억 대만 달러인데요. 이거 한 15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F-16V 전투기 구입 예산 같은 특별 예산을 포함한다 그러면 내년에 대만의 총 국방 예산은 4,127억 대만 달, 우리나라 돈 한 17조 3천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는 가운데 대만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공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만이 이렇게 당당하게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데는 그 배경에 역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미국은 우선 하원 군사위원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 이게 NDAA라고 그러죠. 이 NDAA에 이 대만의 방어 역량 확대를 미국이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가지고 대만을 흥분시켰습니다. 대만의 자유시보 같은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대만 관계법에 따라서 대만에게 위협이 되는 또 유해가 되는 중국의 무력이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과 도발 행위는 대만의 미래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대만 언론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대만의 합동 군사훈련, 그리고 국방계획 분야 협력 강화, 군사력 상호 운용성 제고, 대만 예비군 전력 강화 지원 등이 반영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중국이 경악할 만한 사항들이라는 점이죠. 특히 중국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과 대만의 합동 군사훈련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대만의 군사력과 관련해 가지고 상호 운용성을 제고한다. 이 말은 미군의 MD 시스템,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비롯해 가지고 사실상의 공동 군사 체계를 갖추는 준비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대만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내 여론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띵크탱크인 이 시카고 카운슬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미국인들의 69%가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미국이 대만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53%나 됐습니다. 또한 미국인의 65%는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57%나 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인의 절반 이상인 52%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군을 파병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이 설문이 시작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만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이런 미국인들의 여론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하원이 지난 7월 29일 대만을 중국이 일부러 묘사한 지도의 구매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런 미국 방침의 일환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간단하죠. 뭐냐면 대만은 대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이 결코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시한 지도 삭제는 일본에서도 이미 시행됐습니다. 지난 7월 중순에 발간한 일본의 국방백서에서 중국 지도부문에서 대만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일본의 국방백서는 또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일본의 미래 국가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일본은 이어서 지난 8월 27일 대만과 2+2 안보회담을 가졌죠. 그러면서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정식 국가적 차원의 회담은 아닙니다만은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하고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의 외교 및 국방 책임자들 간의 대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오고 간 내용도 중국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만 측 대표로 참석했던 차이스잉 민진당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담 내용이 너무 민감해서 다 공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해양경비대 협력 같은 군사적 교류에 관한 논의도 오고 갔다라고 말을 해서 이번 회담에서 오고 간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게 뭐냐면 일본 측 대표였던 자민당 외교 담당인 사토 마사히사 의원이 자민당의 다음 목표는 대만 정부 관계자하고 더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일본이 대만 정세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대목입니다. 사실 미국이 그러하듯이 일본 역시 대만 방어 의지는 확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일본의 남쪽 섬들이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이 남쪽 섬들이 대만하고 가깝고 그곳에 미군 기지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만에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일본 역시 이 중국인민해방군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군과 공동으로 대만 방어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 공격 의지를 꺾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8월 27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위원장의 말을 빌어서 앞으로 1, 2년 동안에 일본과 미국 국방당국이 대만 사태를 감안해서 공동의 군사적 역할과 능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은퇴한 전 자위대 중장인 고다 요지도 지금까지는 미국이 공격을 일본은 지역 방위만 하면 그리고 이제 미군을 지원하는 역할만 했는데 단순한 고도였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공격하는 군대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자, 대만의 이런 적극 공세,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그 뒤를 지원하는 모습에 중국도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대만을 향한 미국과 일본의 노력을 애써 폄훼하기도 하고 또한 강력한 분노도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아프간 포기가 타이완에 집권민주당에 주는 교훈, 이런 제목의 사설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베트남전하고 아프간에서의 철수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맹국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 건국 이래로 미국에 깊숙이 뿌리를 둔 내재적 결함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타임스는 아프간의 현실은 대만의 미래를 보여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려고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거친 입으로 통칭되는 환구15의 영문판인 이 글로벌 타임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만큼 불안하다는 방증이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미국의 올간지인 이 애틀랜틱도 지난 2일자에서 9월 2일자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타이완과 대만과 그러니까 대만과 아프가니스탄을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된 논리다 그랬습니다. 중국이 희망사항일 뿐이라 그러면서 이후의 아프간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조바심을 내고 있음을 뜻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틀란틱은 중국 입장에서는 아프간에서 풀려난 미국이 동남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투자와 관심을 집중하고 이슬람 테러가 아프가니스탄과 접한 중국 위구르 지역으로 확대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틀란틱의 주장대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만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쟁 지역으로 부각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이 대만 문제가 이 국제사회에서 언급이 되지 않아야지 중국으로서도 대만과의 통일 전략을 펼치는데 수월하겠죠. 불편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로 인해 가지고 대만은 자연스럽게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부상해 버렸다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아프간 철수 이후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젠 미국의 군사력을 대중국 전략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부터 이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여기 일본마저 대만과의 2+2 회담이라든지 대만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긁어부스럼일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시사평론가인 리리니는 중국 공산당 나팔소 황구15의 평론을 보면 마치 중국이 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부분 국제사회의 시선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만을 향한 미국과 일본의 수호 의지에 대해서 중국이 격하게 반발하면 할수록 오히려 일본이 대만과 결속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고 또 전 세계의 대만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인들을 포함해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런 흐름이 갈수록 대세로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중국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외교, 군사, 경제적 압박을 확대하면서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이걸 침략적 행위라 그러면서 강력히 비판하는 흐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럴수록 중국의 이미지는 악화가 될 것이고 외교적 고립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자, 확실한 것은 그동안 중국이 해왔던 미국이 더 이상 대만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심리전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미국 내 좌파 단체들이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을 반대하고 반전 때문에 그러죠. 또 대만 내 친중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당이 아프간 사태로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소수파의 발악일 뿐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뭐냐면 중국이 아프간의 카불 공항에서 절망적인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미국의 초라한 실패를 부각하면서 대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애써 줄이고 또 무시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천명했던 아시아로의 전환, 그러니까 피보트 아시아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미국이 아프간에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지난 20년간의 기회의 창이 지금 중국에게 닫히고 있다는 사실에 이 중국이 좌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당황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